여러분, 브랜드 SNS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콘텐츠만 올리면 구독자나 팔로워가 쭉쭉 늘어나는 상상을 하며 광고비 없이 매출을 올리겠다는 지키지도 못할 굳은 다짐을 하실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도 따라 만들어보며 여러 SNS 채널을 개설하고 계실 텐데요. 대박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플랫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공장처럼 찍어낸다고 해서 여러분의 브랜드가 알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걸 모르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매번 잘못된 방식으로 SNS를 운영하다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SNS 플랫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각 플랫폼에 맞는 컨텐츠 전략을 통해 초보 사업자가 광고비 없이도 내 브랜드를 빠르게 알리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이 필승법을 마스터하신다면 컨텐츠 만든다고 시간만 낭비하던 과거와 달리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떡상 브랜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SNS 컨텐츠 만들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반응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금방 떡상하던데 나만 안 되는 건가? 제가 지난 8년간 100개가 넘는 브랜드의 컨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장님들의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초보 사업자분들이 SNS 마케팅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하루 평균 2시간 26분을 소비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시장을 보고 다들 뛰어들죠. 그런데 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컨텐츠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컨텐츠 제작자이자 기업 비즈니스 코치로 활동 중인 마를리 잭스가 강조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에는 반드시 3가지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리드 생성, 리드 육성, 그리고 리드 전환.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도 그냥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을 올리고 유튜브 영상을 정성껏 편집해 올리면서 나 열심히 했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컨텐츠가 잠재 고객을 데려왔나요? 그들과의 관계를 만들었나요? 아니면 실제 구매로 이어졌나요? 대답이 아니오라면 여러분은 지금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아무도 안 사는 제품을 계속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모든 SNS 플랫폼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잘 먹힌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와서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에 올리면 똑같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하시죠. 이게 바로 초보 사업자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각 플랫폼은 완전히 다른 생태계예요. 네이버가 최근에 알고리즘을 개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핵심은 검색입니다. 사용자가 검색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여러분의 컨텐츠가 첫 번째 페이지 상단에 떠야 하죠.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검색할 때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블로그는 텍스트 중심의 콘텐츠에 사진과 영상, URL을 자유롭게 넣어서 정보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한번 잘 만든 블로그는 오랫동안 검색되면서 계속 고객을 데려다줍니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시각적으로 예쁘고 멋진 이미지, 그리고 트렌디한 콘텐츠가 소비되는 공간이에요. 요즘은 구글이나 네이버 대신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일반 게시물에는 링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로 유입시키려면 프로필 링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또 다릅니다. 전 세계 40억 명이 사용하는 이 플랫폼은 롱폼과 숏폼 콘텐츠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특히 검색과 추천, 2가지를 다 잡을 수 있고 쇼츠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뒤 긴 영상으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전환을 시키는 것이 가장 유효한 플랫폼입니다. 틱톡은 어떨까요? 요즘 유행하는 짧은 영상으로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게 강점이에요. 수많은 챌린지 영상을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출발점이 바로 틱톡입니다. 사용자들이 광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컨텐츠 생산에 참여하면서 바이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미지를 그대로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린 쇼츠 영상을 그대로 틱톡에도 올리고요. 물론 이런 전략이 먹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은 무의미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네이버는 검색에 최적화된 키워드가 필요한데 이미지들만 덩그러니 올리면 아무도 못 찾아요. 틱톡은 유행을 반영한 시의성 콘텐츠가 먹히는데 유튜브에 올렸던 딱딱한 정보성 영상을 올리면 반응이 차가워지죠. 각각의 SNS 플랫폼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플랫폼에 맞는 언어로 번역해서 올려야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SNS 마케팅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노출.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도 잠재 고객이 여러분의 존재를 모르면 끝이에요.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어디든 좋으니 일단 사람들 눈에 띄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속성이에요. 한두 번 컨텐츠를 올리고 왜 안 되지? 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연쇄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마케팅 전문가 알렉스 홀모지는 40개월 만에 780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했어요. 그 비결은 뭘까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일단 만들고 게시해보세요. 완벽을 추구하다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게시하세요. 매일 또는 격일로 일정하게 올리는 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고 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2단계 유입. 노출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컨텐츠를 본 사람들이 여러분의 채널이나 웹사이트로 들어와야 하죠. 문제는 여기서 대부분 이탈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대를 타겟으로 하는 상품인데 그들이 잘 쓰지도 않는 페이스북에 광고를 돌리거나 광고 내용과 랜딩 페이지 내용이 전혀 다르거나 이런 실수들이 유입을 막는 거예요. 마를리 잭슨은 시청자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을 알고, 좋아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르는데 갑자기 우리 제품 사세요 라고 하면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땐 80대 20 법칙을 활용해보세요. 컨텐츠의 80%는 가치를 제공하고 나머지 20%만 대놓고 판매로 연결하는 거죠. 먼저 유용한 정보와 스토리를 들려주고 그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게 만드세요. 3단계 전환. 전환이 꼭 구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회원가입, 상담 예약, 이벤트 참여도 전환이죠. 여러분의 캠페인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를 보고 그래서 뭘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자료를 받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다음 행동을 제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모든 SNS를 다 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검색형 플랫폼과 확산형 플랫폼. 네이버 같은 검색형 플랫폼은 도달률이 낮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추천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개편되긴 했지만 아직도 검색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이 컨텐츠를 올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검색을 해야만 발견되니까요. 하지만 블로그의 장점은 검색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 상품,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 전환율이 높아요. 에어컨 청소 업체를 검색한 사람은 이미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잡는 게 네이버의 강점입니다. 반대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확산형 플랫폼은 도달률이 높아요.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컨텐츠를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구매 전환율은 네이버에 비해 비교적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쇼핑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러 온 거거든요. 릴스를 보다가 우연히 여러분의 컨텐츠를 본 건데 바로 지갑을 열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인스타 릴스, 틱톡, 유튜브 쇼츠 같은 곳에서 재미있고 감성적인 컨텐츠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알고 좋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실제 구매가 필요한 순간에 네이버에서 여러분을 검색하게 만드는 거죠. 소비자는 하나의 미디어만 사용하지 않아요. 아침 출근길에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점심시간에는 유튜브 쇼츠를 보고 자기 전에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하죠. 그 모든 접점에서 여러분이 보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플랫폼별 특성과 전략, 3단계 법칙, 그리고 통합 운영의 중요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3단계를 완벽하게 설계해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바로 브랜드 스토리예요. 알렉스 홀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줘라. 컨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권위와 스토리에서 나와요. 값비싼 물건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는지, 여러분의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마를리 잭스 역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스토리는 시간을 초월한다고요. 사람들은 재미있는 정보보다 이야기에 더 끌린다고요.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했던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 팔로워 늘리는 법 대신 시골에서 쌀 농사만 짓던 농부가 6개월 만에 팔로워 10만 명을 만든 방법,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무기예요. 제가 늘 언급하는 나이키는 Just Do It이라는 단순한 슬로건 뒤에 수많은 운동선수들의 땀과 눈물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키의 신발을 사는 거예요. 초록색의 동그라미, 그 안에 별 왕관을 쓴 이너,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내 2,000여 개 매장 중 60곳을 선정해 스토어 매거진을 제작했습니다. 각 매장의 지역적 특색과 이야기를 담아냈죠. 이를 통해 고객은 단순히 커피를 사는 장소가 아니라 매장 하나하나를 브랜드 스토리가 담긴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브랜드 스토리가 있으면 광고 없이도 고객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스토리는 계속 쌓이고 여러분 브랜드의 신뢰는 강해지죠. 오늘 올린 영상 하나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5년 후 쌓여있을 거대한 스토리를 생각하세요. 그래야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설령 만들었다 해도 어설픈 브랜드 스토리를 고객들이 들어주긴 할까?
맞습니다. 보통 남의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를 잘 정리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지난 8년간 컨텐츠 PD로 일하며 쌓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정석으로 만드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브랜드 스토리가 나오는지, 어떻게 그 스토리를 컨텐츠로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시는데 분명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브랜드가 대박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